안녕하세요. 죽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에게 진 건 아니지만 진 거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제 주말을 맞이하게 됐고, 사실 또 시티가 뉴캐슬과의 리그컵 4강전 경기가 주중에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기를 앞두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4강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시티 지금 최근 리그 5경기 1승 3무 1패예요. 6경기까지 확장해도 1승 4무 1패. 승리의 비중이 너무 적다. 그리고 여기 있는 1승도 홈에서 울버햄튼 상대로 거뒀던 승리라서 그렇게 영양가 있는 승리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티가 중반기에 되게 잘하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안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정도로 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게 시티한테는 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와 봤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팀 전체의 에너지 저하, 60분 정도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에너지. 60분 이후부터는 진짜 선수들이 달린다 이런 표현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이 달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시즌 중반에 시티가 되게 잘 나갔던 시점에 베스트 11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셰르키가 부상해서 복귀하고, 그 다음에 본머스전 3대1로 이길 때 니코 곤잘레스가 또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이 베스트 11이 갖춰졌을 때, 그때 이제 이 베스트 11이 좀 고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쓰던 선수들이 계속 쓰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에 좀 부하가 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펩이라는 감독이 뭐 예전부터 지적받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체에 너무 소극적이다, 교체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번 경기도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교체들도 있었습니다. 마르무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분 넘어서 로드리랑 바꿔주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뭐 홀란드가 당연히 냅두면 클래스가 있는 선수긴 하지만 홀란드도 체력 빠졌을 땐 장사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홀란드 과감하게 빼고 마르무시 투입했으면 카운터 때 그래도 빛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사실 토트넘이 드라구신 있고 그 다음에 팔리냐 있어서 엄청 스피드가 빠른 센터백 조합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반더벤이 없어서 이 뒷공간 때렸으면은 저는 또 나름의 포인트로 공략할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마르무시의 늦은 투입,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느꼈고요. 그 다음에 경합의 장점인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프리미어 리그는 이제는 진짜 경합이 필수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제 내려앉은 팀들도 뭐 강등권이든 어디든 그냥 내려앉으면 뚫기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롱볼 차놓고 거기서 세컨볼 싸움하고 경합하고 이겨내고, 그런 데서 좀 특이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시티 미드필더들은 뭔가 좀 도련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토트넘 미드필더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공은 투박하게 차는 선수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그 선수들은. 근데 시티 선수들은 기술력이 좋고 뭐 클래스가 있지만 말 그대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축구라기보다는 운동인데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 뭐 이런 표현이 더 맞을 정도로 이 선수들의 어떤 피지컬이나 운동 능력, 체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시티 선수들의 어떤 중원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데에는 특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공 안 뺏기고 더 점유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에너지가 떨어지면 당연히 패스 미스도 생길 수밖에 없고 탈압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연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한 명 얘기해보자면 로드리 과부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로드리는 뭐 클래스, 기술, 기본기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장 토트넘전 전반전에도 되게 쉽게 공을 찼었어요. 그런데 로드리가 발롱드리 때와 좀 차이점은 포백 보호가 예전만큼 안 된다고 해야 될까? 확실히 그 발롱도르 탔던 시점과 지금 시점? 1년이 넘는 시간, 거의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이 먹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로드리 말고 나머지 선수들이 그 에너지를 채워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시티에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띄워주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에너지는 그 베실바 같은 류의 에너지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죠? 약간 엘리엇 앤더슨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리 생제르맹의 네베스 같은 선수 뭐 그런 느낌의 에너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가 시티엔 없어서 로드리가 그런 포백 앞에서 에너지적인 부분들을 혼자서 다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부하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드리 혼자서 커버 범위가 또 너무 넓고 그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리도 나이 먹고 뭐 어쨌든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는 손 쓰는 비중이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발로 따라가가지고 제쳐지지 않는 각도로 이렇게 유도를 했다면 요즘은 이제 순간적으로 벗겨져서 그걸 이제 끊기 위해서 손으로 반칙을 하는 그런 비중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아 로드리가 혼자서 견디기에는 전체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지금 시티의 동료들도 그렇고 시티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 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로드리한테 조금 많이 힘든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혼란의 에너지 감소. 이 부분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홀란드 지금 모든 대회 필터 걸어보면 팀 내 출전 시간 1위입니다. 골키퍼가 있는데도 1위예요. 물론 이제 트래포드가 초반에 하고 돈나룸마로 바뀌어서 당연히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홀란드가 마땅한 대체 자원이 부족합니다. 마르무시 있긴 한데 홀란드랑 유형이 조금 다르고 펩은 또 마르무시를 그 정도까지는 안 믿는 것 같고 근데 뭐 당연하죠 사실 홀란드가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다 보니까 그런 느낌까지는 안 나는데 어쨌든 홀란드의 에너지 감소가 느껴지는 게 최근에 좀 꽤 됐어요. 근데 보니까 최근 10경기 2골 1개의 도움이에요. 사실 다른 선수면 모르겠어요. 근데 홀란드라면 요 정도 성적은 저는 좀 아쉽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홀란드의 좋았던 그 퍼포먼스가 어떻게 보면 시티의 문제점을 좀 가려줬던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홀란드의 어떤 퍼포먼스 저하가 시티의 성적과 연결이 진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습 상황에서 오프 더 볼이 좀 줄었다고 느꼈어요. 토트넘전에서도 역습 나갈 때 한 번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원래 홀란드 같았으면 기역자로 뛴다고 해야 되나? 그거랑 뭐 대각선 침투, 수비시야 뒤쪽에서 침투, 가운데 있다가 파포스트로 돌아뛰기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공 없을 때도. 근데 이제 그런 오프 더 볼이 없이 그냥 쭉 직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잡히는 거 보고 아 홀란드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에너지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삼선과 주포 이렇게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부상 발생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상 선수가 계속해서 시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티는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동시에 겪고 있거든요. 1번 부상 선수가 많다. 그리고 주전 센터백이 다 빠진 시즌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이제 주전이 다 빠진 채로 시즌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리빌딩 시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뭐 세메뉴, 게히 그 다음에 셰르키, 라인도르스 그리고 지난 시즌에 겨울에 데려온 니코, 뭐 마르무시 이런 선수들까지 정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도기를 한 번에 겪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스톤스, 그바르디올, 디아스 이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센터백이 나오는 센터백들에게 계속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 그 다음에 공격진도 뭐 도쿠, 밥, 사비뉴 이런 선수들은 또 필요할 땐 없는 물론 이제 밥은 팔긴 했지만 어쨌든 부상으로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누리나 마르무시의 공백으로 기존 자원들이 쉬지 못하고 뛰는 그러니까 누리나 마르무시가 뭐 시티에서 지금 엄청 필요한 선수다 뭐 핵심적인 선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두 선수들이 주전을 쉬게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큰 부분인데 그거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못 뛰는 선수들은 못 뛰고 뛰는 선수들만 나오다 보니까 그 뛰는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누적되고 피로가 높아지고 그럼 또 그 뛰는 선수들이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시티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가 8게임으로 늘어나고 플레이오프까지 하면 10경기를 해야 16강을 진출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면서 저는 펩이 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펩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시티가 꼴등이에요, 꼴등. 뭐가 꼴등이냐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낸 승점이 리그 꼴등이에요. 빵점. 미쳤죠. 시티가 이 지고 있는 흐름을 이겨내질 못해요. 관성을 이겨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시즌 지고 있던 상황에서 승점 빵점, 리그 5경기 뒤지고 있었는데 모두 패배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지면 시티가 못 따라잡는다는 거죠. 선제골이 매우 중요한 팀, 요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에너지 레벨과 아주 관련이 크죠. 결국에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못 따라잡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에너지라는 부분이 현대 축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이거 떨어졌을 때 부가적으로 나오는 파생되는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추가골이나 어떤 따라잡을 힘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시티한테는 되게 큰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티의 후반전만 따로 빼서 보자면 특히 후반전 경기력이 요새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시티가 진짜 이길 거면 몰빵 전반전에 해가지고 더 많은 점수 차를 내야 뭔가 승리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토트넘전처럼 후반전 진행한다 이러면 이거는 2점 차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티가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점수를 벌려야 될까? 이런 것들. 사실 시티는 돈나룸마가 오고 나서 골키퍼의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이런 상황이라는 건 진짜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 후반을 나눴을 때 우리가 이제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시티가 후반전에 진 횟수가 9회래요. 전반에 2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에 한 골 따라잡혔어. 그러면 후반전은 진 거잖아요. 2대1로 이겼지만 후반전은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시티가 이 후반전만 따졌을 때 진 게임이 9번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후반전이 많이 약한 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가 강등권인 벌리와 똑같다. 이거는 이제 시티가 상당히 후반전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다 어떤 시티가 뒷심이 부족하다는 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시티의 게임 모델이 쉽지 않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옛날과 선수 퀄리티가 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트래블 시절 전성기 멤버들 이럴 때는 사실 그 선수들이 워낙 공을 잘 차다 보니까 안 뺏기려면 안 뺏길 수 있었다? 이게 되게 파격적인 말이긴 한데 어쨌든 덕배, 다비드 실바, 페르난지뉴, 베르나르도 실바, 그릴리시, 마레즈, 로드리 이렇게 뭔가 소유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지금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멤버들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지금 있는 멤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펩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게임 모델 100% 상황을 통제하고 변수를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점유율 축구를 하는 그런 게 지금 멤버로 이게 쉬운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라는 것들이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시티가 속공을 늘리고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멤버가 약간 그거에 특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점유율을 완전히 잘 가져갈 수 있는 느낌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석 코치, 레인더스 코치의 인터뷰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롱볼을 시도해서 경합을 이기는 팀에게 득점 기회가 생깁니다. 요즘 프리미어리그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공수 양쪽 모두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레인더스 코치도 그러니까 저런 게임 모델이 중요하구나. 저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구나. 우리가
저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의 멤버로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축구를 잘하면서 운동도 잘해야 되는, 공만 잘 채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운동선수의 어떤 체력과 피지컬 이런 것들도 보유해야 되는 그런 리그가 되고 있다. 프리미어 리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3월 초까지의 일정입니다. 이게 시티 일정이 당장이 좀 빡세요. 뉴캐슬과의 리그컵, 그 다음에 리버풀 원정이 있어요. 시티가 이 일정이 평균 4에서 5일 정도 간격이에요. 이거 상당히 타이트하고, 근데 뉴캐슬과의 경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전 경기에 2대 0으로 원정에서 이기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또 2대 0이 되게 애매한 게 풀로테를 돌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강이라서 뭐 반만 로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애매한 또 휴식이 주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쉬지 못하는 선수들은 또 힘들게 리버풀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기면 또 경기수 하나가 추가되잖아요. 결승전은 무조건 100%로 임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빡세게 갈 거고, 그러면 이제 또 경기수가 추가되니까 힘들어질 수 있다. 반면에 아스날은 썬덜랜드 홈 경기가 있고요. 그러면 일정상으로는 아스날이 훨씬 더 쉬우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티가 리버풀한테 발목 잡힌다? 이러면 승점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우승 경쟁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3월 초까지 일정을 시티가 또 어떻게 견디느냐?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약간 살포드가 FA컵에서 그래도 쉬운 상대라 그 부분은 좀 다행인 것 같고, 뉴캐슬도 사실 잘하는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지만 최근에 성적 보면은 또 옛날 그 잘했을 때 정도는 아니긴 하고, 그래서 일단은 리버풀전을 잘 마무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